이 문제에 채점하면서 의문사 당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정답이 4번이 아니라 2번인지, 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별표 2022년 국가직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언어논리 15번 입증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강화학과 매뉴얼에서 수도 없이 봤던 거죠. 입증이라는 것은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증거가 발견된 후에 가설에 확률 증가분이 있다면 증거가 가설을 입증한다. 확률 증가분, 이거 베이지주의죠. 수능, 피셀, 리트 가리지 않고 수도 없이 나왔던 거니까 이 시험 지문을 통해서 처음 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갑의 내용을 기호화하자면 가설이 참일 확률 pH가 있고요. 증거가 발견된 후 가설이 참일 확률이 있을 때 이 후자가 더 높으면 입증되었다고 보겠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만약에 이게 낯선 분들은 이 수능 해설 강의 영상을 보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그냥 상식으로 알아둘만 해요. 계속 출제될 거니까. 자, 그리고 즉 하고 나오는 내용은 앞이랑 똑같아요. 증거 발견 후 가설이 참일 확률에서 증거 발견 전 가설이 참일 확률을 뺀 값이 0보다 크면 결국 요 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더라. 같은 말이니까 휘리릭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얘도 결국 같은 말이에요. 휘리릭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률 증가분이 클수록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도 커지더라. 아주 상식적이죠. 자, 그런데 을은 갑의 입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요. 증거가 가설의 참여 확률을 높였지만 해당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색의 W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가령하고 얘기하는데 결국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프라블럼이 있는데 나의 솔루션은 이거야. 증거 발견 후 가설의 확률 증가분이 있고 증거 발견 후 가설의 참여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다면,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동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때 가설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은 갑의 입장 더하기 증거가 발견된 후 가설의 참일 확률, 요 사후 확률이 2분의 1보다 커야 입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 입증이라고 말한다면 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더라. 자, 이렇게 간략하게 기호로 사고할 수 있으면 문제는 매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기억, 갑의 입장에서 증거 발견 후 가설의 확률 증가분이 없다. 즉 pH와 요 사후 확률을 비교했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입증이 아니더라.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단정할 수가 없죠. 왜? 갑은 크게 봤을 때 A이면 B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억은 not A이면 not B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건문의 E에 해당하죠. A이면 B가 참이라고 해서 not A이면 not B가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억은 적절한 분석이 아니에요. 좀 치사하게 느껴지나요? 그렇게 느낀다면 논리 퀴즈 매뉴얼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문제가 엄청 많았고요. 원래 과학 철학이라는 게 논리학이랑 굉장히 긴밀해요. 유명한 과학 철학자들이 논리학 교과서를 쓴 경우도 덜어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을 공부하고 강화학과 매뉴얼을 공부하길 추천하는 건데, 이상하게 요즘 출판사가 보내주는 판매량 통계를 보면 논리 퀴즈 매뉴얼 판매량이 강화학과 매뉴얼 판매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논리 퀴즈 매뉴얼은 논리 퀴즈뿐만 아니라 독해 문제, 과학 철학 문제, 논증 분석 문제 등 모든 문제 풀이에 필요한 사고의 기본을 가르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억을 틀린 분들이 있다면 제발 기초부터 논리 퀴즈 매뉴얼부터 꼭 공부하길 추천드립니다. 니은 을의 입장에서 입증할 경우 증거 획득 이전 해당 가설 이것이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획득 이전이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획득 후가 2분의 1보다 컸어야 돼요. 따라서 니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디귿밖에 없죠. 갑의 입장에서 주어진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가 아주 작더라도 을의 입장에서 그 증거가 해당 가설을 입증할 수가 있다. 언제 그럴 수 있어요? 입증하는 정도가 아주 작긴 했지만 어쨌든 요 사후 확률이 2분의 1보다 클 때, 따라서 디귿 적절하고 정답이 2번입니다. 기억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했으면 4번을 정답이라고 고르기 쉬웠죠. 참고로 15번 지문 제가 처음 읽을 때 지문 잘못 썼나 싶었어요. 여기 크다면 그리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증거가 가설을 입증한다 라고 써야 그게 베이지주의적 입장에서 입증 개념인데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반면에 나에는 크다면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만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있어요.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기를 봤는데 기억 선지 만들려고 그래서 여기에 크다면이라고만 쓰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이란 표현을 생략했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크다면 그리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그때는 당연히 기억 적절해요.
그런데 갑의 입장은 필요 충분으로 서술된 것이 아니라 가설의 확률 증가분이 입증의 충분 조건으로만 제시되었기 때문에 기억과 같이 가설의 확률 증가분을 입증의 필요 조건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문제의 논리였고요. 학술적으로 따져보면 갑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서술되었다면 이것은 점증적 입증이라 그래요. 조금이라도 확률이 증가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입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점증적 입증 개념은 일상어 개념의 입증이랑 좀 충돌해요. 을이 제시한 사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갑에 따르면 입증이지만 일상적 의미에서 입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 확률이 특정 값보다 커야 된다 라는 조건을 추구하는 것을 절대적 입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 입증도 한계가 있어요. 아니 왜 이 문턱값을 2분의 1이라고 해야 되지? 50% 말고 80%, 90%를 제시할 수도 있겠죠. 선언적으로 왜 2분의 1이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이지주의에서는 이 점증적 입증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여튼 점증적 입증, 절대적 입증이 짝을 이루어서 문제화되었습니다. 이 문제 결코 치사한 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출제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가 힘들었다면 논리 퀴즈 매뉴얼, 강화약화 매뉴얼 충분히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 기억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서 25번 해설 일부를 덧붙입니다. 지금 이제 법령이 나왔으니까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네, 반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령에 A면 B다라고 나왔으면 not A면 not B다도 참이에요. 이러한 해석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설명한 적이 있죠. 근데 주의할 점은 뭐다? 논리학을 포함한 분석 철학 혹은 과학 철학에는 이런 걸 적용하면 안 된다. 간혹 15번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 해석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A일 때 B다, A일 때 B다라고 나왔으니까 반대 해석을 하면 not A일 때는 not B지. 따라서 기억도 적절해. 근데요, 반대 해석이라는 것은 법학에서의 독특한 해석 방식 중 하나예요. 모든 다른 분야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갑 지문의 내용을 반대 해석하여 기억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갑에는 단순히 있다면 크다면이라고 나온 반면에 을에는 크다면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반대 해석이 되면 이거 불필요한 표현일 뿐이죠. 그런데 이 지문은 과학 철학 지문이고 논리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반대 해석은 전권 부정의 오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지가 않더라. 이 제기하신 분들께 안타깝지만 이러한 구분들은 이미 피셀리티에 수도 없이 나왔고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 강화약화 매뉴얼 등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이기도 합니다.